오늘 리뷰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DX 제이데커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DX 듀크 파이어! 오늘 리뷰도 역시 저희 구독자분 덕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발매한 손오공제 DX 듀크 파이어입니다. 듀크 파이어,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많이 반갑죠? 정확히 언제 발매한 듀크 파이어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국내에서는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방영도 되게 여러 번 했을 정도의 인기 있는 시리즈가 바로 이 로봇수사대 K캅스입니다. 그때마다 완구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적에는 주인공 라인은 거의 쳐다도 못 봤어요. 그냥 없으니까. 근데 내 친구는 왜 다 갖고 있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반가운 구성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이데커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 듀크 파이어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 원래 풀세트라 그러면 이제 듀크 파이어 같은 경우도 스티커가 좀 크게 하나가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파이어로더의 일부라던가 듀크에도 라이트 같은 스티커들을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꽤 많이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스티커는 오늘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구성은 다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듀크 거. 기본적으로 리볼버랑 경찰 수첩 들어갑니다. 데코드 때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에 듀크는 듀크의 검이 새로 하나 추가가 됐죠. 가드 부분부터 해서 듀크 특유의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파이어 암, 파이어 드릴. 파이어 제이데커 때 듀크에 해당하는 파츠에서 고정적으로 달려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작중에서는 따로 이름이 불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구에는 파이어 암, 파이어 드릴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드릴의 디테일부터 그리고 덕트 디테일, 그리고 듀크 파이어의 손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 그리고 파이어 로더 사다리 끝에다가 끼울 수 있는 조인트, 그리고 파이어 암 같은 경우는 안쪽에 기어가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양쪽이 연동돼서 가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디테일들과 함께 조인트들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메인 무장인 파이어 소드! 전체 은색 맥기 코팅되어 있는 아주 멋진 파이어 소드입니다. 가드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펼쳐서 완성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 특유의 요 문양들, 이거 참 멋지거든요. 앞뒤로 다 들어가 있는 문양이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가만 보면은 요 가드 부분, 중간 부분은 앞뒤가 다르다. 한쪽은 코팅인데 한쪽은 일반 파츠다 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칼날 자체도 전체 완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멋져요. 그리고 코팅 관리가 소홀하면은 여기가 코팅이 갈라져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안에 넣어두기만 하셨나봐요. 손잡이 일부는 좀 광택을 잃은 면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사다리 안에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랬나 상당히 깔끔합니다. 깨끗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듀크부터 봐야겠죠. 근데 둘 다 일단 길이부터 한번 재고 시작해 봅시다. 먼저 듀크는 한 9.5cm쯤 되네요. 생각보다 길지 않았구나. 근데 얘는 연장도 되니까 또 다를 테고, 이 파이어 로더는 30cm 정도 됩니다. 약 30cm. 이거 생각보다 많이 길었네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크다, 길다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길다. 자, 아무튼 듀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DX 시절의 그 듀크입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양팔이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부스터 마냥 양옆으로 달려있어갖고 굉장히 빠를 것 같은 구급차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전하네요. 하필이면 이 어깨 위쪽 디테일이 진짜 인테이크 덕트 같은 느낌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부스터인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 그런 디자인 아닌가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앞유리와 옆에 창문은 파란색으로 도색 처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뒤쪽에 적십자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경광등들도 전부 다 이제 클리어 파츠가 다 적용된 모습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차량 특유의 손잡이 디테일부터 패널 라인들 다 음각으로 파여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부스터 같은 팔도 치우면 여기에 이제 뒤쪽 유리창도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이 있을 건 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차량의 앞부분도 그릴 부분부터 해서 기본 패널 라인과 라이트 위치, 요거 스티커 부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리뷰엔 스티커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차량 뒤쪽은 듀크 파이어에 손이 수납되어 있구나라는 게 아주 잘 보이고 있고, 바닥 쪽 같은 경우도 듀크의 발, 무릎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물론 바퀴는 굴러가는 형태니까요. 편하게 가지고 놀 수가 있죠. 그럼 앞서 리뷰했었던 데커드, 짜잔! 차량 사이즈는 둘이 비슷합니다. 길이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딱 뒤쪽을 대보면 데커드 쪽이 조금 더 깁니다. 한 1cm는 더 긴 것 같은데요. 은근 데커드가 그래도 길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데커드는 이런 사이렌 전동 기믹이 있었는데 이제 듀크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공간상. 애초에 반으로 갈라져야 하니까요. 그럼 변형도 해봅시다. 체인지! 먼저 양팔을 밑으로 내려주고 중간을 연장시켜주고, 연장시킬 때 이중관절이 이렇게 차량에 세워져 있던 게 관절 가동과 함께 이렇게 뒤쪽으로 쭉 뻗게 되거든요. 그 다음 앞으로 와서 몸통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가동시켜준다. 그리고 돌기를 들고 머리 전개. 완성! 듀크! 야, 간만에 봐도 되게 투박하면서도 심플한 변형입니다. 그치만 꽤 볼만하죠. 이렇게만 변형했는데도. 방금 슬쩍 지나갔듯 뒤에는 이제 듀크 파이어로 합체할 때 어깨 관절이 수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봐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드는 게 팔이 머리보다 너무 뒤에 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슬쩍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데커드! 이게 데커드 크네. 차량 길이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변형했을 때는 훨씬 더 그 차이가 커진 느낌입니다. 듀크가 이렇게 작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닌가? 데커드가 이렇게 컸나? 라는 느낌인 건가? 자, 아무튼 굉장히 반갑네요. 이 둘이 같이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고 반가워요, 그냥. 그리고 뭐 간단하게 외형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얼굴 잘생기긴 했습니다. 이게 완구인데도 눈매부터 해가지고 턱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도색되어 있거든요. 잘생기긴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데커드랑 비교했을 때 머리 사이즈가 월등히 커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은근 사이즈 차이가 있다. 키는 작은데 머리는 크다. 그 외에 뭐 몸통의 기본 형태나 디테일이나 팔은 아까 수납도 안 되어 있었으니까 다 봤고, 이게 DX고 변형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만 골반 디테일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양각 디테일이 보이죠? 이게 듀크 설정화랑 비교해봤을 땐 골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냥 쓱 봤을 땐 이게 골반? 이라고 물음표가 뜰 수 있지만 디테일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한 모습이지만 무릎 외장은 좀 이렇게 가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나머지 부분도 다 확인했던 거죠, 차량 때. 가동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다 할 가동은 없지만 적어도 이제 팔을 들고 돌려버리고 내리고 하는 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겹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팔도 짧아가지고 지금 막 배보다 안쪽에 있어요. 팔 끝이 완전 귀엽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체형처럼 보이지만 꼭 일체형만은 아닙니다. 이게 다리 쪽을 락을 풀어서 이렇게 안쪽에 락이 걸려 있잖아요. 이걸 풀어서 한쪽만 이렇게 가동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데커드처럼 이렇게 좌우 갈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대신에 다시 차렷 자세로 되돌릴 때는 조금 이 조인트끼리 걸릴 수 있어가지고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안쪽으로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무장들, 뭐 리볼버를 껴준다거나 반대쪽 손에는 수첩을 껴서 홀드업! 브레이브 폴리스 듀크다! 하는 액션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손이 배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공간 자체가 벅차다. 많이 벅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볼버를 빼고 이 자리에 듀크의 검! 짠! 듀크 하면 검이죠?
꽤 그럴싸하게 손에 들려줄 순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안쪽 공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무조건 팔을 앞으로 들고만 있어야 한다. 밑으로 내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밑으로 내리는 건. 대신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좀 이렇게 위로 하던 앞으로 하던 돌려주는 게 가능하다 정도? 그리고 리볼버 같은 경우는 손잡이의 조인트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검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손 어디든 검은 다 낄 수 있다. 그래서 오른손에 리볼버, 왼손에 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듀크 간단하게 다 살펴봤고요. 바로 파이어로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파이어로더 본체 살펴봅시다. 아까 이제 사이즈 쟀지만 상당히 깁니다. 엄청 길고요. 파이어로더는 이제 소방차죠. 그래서 사다리가 크고 두꺼운 게 달려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 사다리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했던 게 빼서 좀 설명을 하면은 튼튼한 라쳇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방금 끼워놨을 때는 살짝 떠 있었잖아요. 이게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내려주게 되면은 밀착되고 보기는 좋은데 이게 사다리 앞쪽이 살짝 떠요. 이런 게 살짝 불편한 포인트? 살짝 불안하면서도 그런 포인트긴 한데 그래도 뭐 밀착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관하기도 이게 더 편하긴 하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말 나온 김에 뭐 사다리부터 좀 살펴보면은 끝부분에 구멍 2개가 있는데 이 구멍에 맞춰서 구성에서 본 파이어 암, 파이어 드릴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관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조인트인 거죠. 그래서 다시 빼주고 사다리 특유의 그 프레임 디테일들도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쭉 동일한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 가장 뒤로 가면은 이제 사다리의 이런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좀 더 기계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사다리 같은 경우도 위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쭉 이제 아 사다리구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죠. 거기다가 앞에 보면은 돌기가 있어서 이걸 잡아 빼주면 이렇게 사다리가 쭉 하고 2배로 늘어납니다. 길이가 2배가 된다. 지금 이것만 해도 길이가 47cm쯤 됩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그 사다리차 특유의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 사다리 기능이 이것뿐만 아니라 뒤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파이어 소드를 수납할 수 있어요. 가드 경계선까지 끝까지 밀착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장 수납을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다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사다리 늘릴 수 있거든요.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납한 상태에서도 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결부는 튼튼한 라쳇이기 때문에 90도까지 무리 없이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뭐 하면 아예 사다리 빼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뒤집을 일은 거의 없죠. 파이어 제이데코를 합체했을 때도 이 상태로 쓸 거라서.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은 이제 발바닥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이어 제이데코의 발바닥이 될 부분이고요. 옆에는 코팅 파츠와 함께 이 소방차 특유의 디테일들, 여기도 지금 수납 공간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드르륵 하고 이렇게 열리는 셔터 형태일 텐데 원래는 여기에 스티커가 붙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이런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볼 수도 있고 코팅된 부분도 이 소방차 특유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잘 살아있는 그런 디테일도 볼 수 있고요. 앞쪽도 이 뒤쪽과 마찬가지 디테일입니다. 동일하게 좌우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도 보면은 역시나 동일한 스타일의 디테일들인데 좌우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방금 본 이 좌측면은 듀크 파이어의 발이 수납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반대쪽은 디테일만 있을 뿐 여기는 수납 같은 게 없죠. 대신에 레버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합체 형태로 변형할 때 사용을 할 레버기도 하죠. 스프링 레버. 그 외의 디테일은 동일합니다. 코팅된 부분도 똑같고 앞뒤 디테일도 똑같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빈 공간에 듀크 파이어의 가슴 장식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색으로 코팅 처리된 가슴 장식이죠.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차량 앞부분, 이제 듀크 파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뭐냐? 사이렌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 경광등 LED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좌측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걸고 빼보면 트리플 A 2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위탁을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가 1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1개가. 그래서 좀 내부 부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사포로 갈아내고 해가지고 한번 배터리를 넣어봤거든요. 스위치는 앞쪽 그릴이죠? 눌러봅니다. 참고로 스피커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스피커. 눌러봅니다. 우렁찬 사이렌 소리. 이야. 한 번 더. 그래도 파이어로더의 이 사운드는 고장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함께 위탁받은 이 제이로더에는 사운드 기믹이 고장나 있었는데 배터리 넣어도 반응도 없고, 근데 파이어로더는 부식을 좀 제거하니까 그래도 작동을 하더라. 어우. 그 소리 듣고 그치, 이 사운드지. 이 우렁찬 이 사운드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방금 이야기했듯이 위쪽에는 경광등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고 LED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듀크파이어의 머리가 빼꼼, 정수리만 빼꼼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외에 옆쪽에서 보이는 기본 검은색 유리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도색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의 문 디테일이나 이런 라인들도, 디테일들도 다 볼 수 있고, 차량의 앞부분 그릴과 그 주변 같은 경우도 코팅 파츠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앞유리 같은 경우도 검은 색깔 도색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디테일인데 이쪽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포인트. 반대쪽이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량 바닥면 보면은 여러 가지 각종 조인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합체용 조인트들이니까 합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바퀴는 좌우로 5개씩 총 10개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잘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이죠.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마찬가지 이제 제이로더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단순 두께로만 치면은 앞쪽은 파이어로더가 훨씬 두껍지만 뒤쪽은 사다리 빼면 제이로더가 훨씬 두껍습니다. 요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길이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약간 있다. 데커드랑 듀크처럼 이렇게 앞부분을 딱 맞춰주면 뒤쪽이 제이로더가 조금 더 길어요. 좀 더. 발바닥 기준으로 봐도 좀 더 길죠. 그리고 둘 다 이제 합체했을 때 몸통 및 그 외에 막 여러 가지가 될 거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것도 큰 건데 근데 역시 같이 두니까 멋지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두고 보는 것도 상당히 멋지고요. 자, 그러면은 듀크 그리고 파이어로더의 외형적인 것도 다 봤겠다. 합체해봐야겠죠. 브레이브 업 듀크 파이어. 그럼 듀크부터 변형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아까 잠깐 폈던 무릎은 그냥 편하게 올려놓고요. 팔은 편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 집어넣고 좌우로 갈라줍니다. 일단 연장시킨 관절 자체가 팔꿈치가 되는 거라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관절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구급차에서 팔꿈치를 펼쳤을 때 혹시 너무 이렇게 팔꿈치 부분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으면 이거를 끝까지 딱 소리 날 때까지 해주면 튼튼하게 팔꿈치가 고정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어깨 관절을 펼쳐주고 수납되어 있던 주먹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왼팔이 완성됐죠. 반대쪽 동일하게 해줍니다. 주먹 꺼내고 관절 펼치고 팔꿈치 끝까지 잘 빠졌나 확인하고 양팔 준비 끝! 파이어 로더로 갑니다. 사다리 빼주고 뒤에 있던 가슴 장식도 빼놓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앞부분을 잘 잡고 그대로 빼줍니다. 남은 부분이 하체가 될 거라 그대로 뒤로 돌려서 스위치 있었죠? 스프링. 이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로 빼주면 무릎이 연장됩니다. 이 스위치가 락기구여서 안 누르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요. 누른 상태에서 빼야 빠진다는 거. 그리고 다시 놓으면 안 들어갑니다. 다시 누른 상태에서 넣어줘야 해요. 그 다음 뒤집어서 이제 고관절을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에 수납돼 있던 발도 꺼내고 코팅 파츠인 무릎 장식도 앞으로 펴주면 하체 완성입니다. 상체로 갈까요? 그대로 허리 쪽에 상체 조인트를 맞춰서 도킹!
그 다음 등으로 가서 등을 막고 있는 장식 부분을 펼쳐줍니다. 듀크 파이어 때는 지금 펼친 조인트는 사용하지 않고 파이어 제이 데커 때 쓸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먼저 빼놓은 사다리를 도킹! 그리고 사다리는 다시 밑으로 잘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에다가 파이어 소드를 그대로 수납! 그리고 먼저 만든 양팔을 한쪽씩 합체시켜주고 가슴 장식을 위에 잘 걸면서 밑에 조인트를 끼워서 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잘 잡아서 끄집어내주면 듀크 파이어! 완성! 이렇게 해서 듀크 파이어의 완성인데요. 이야, 진짜 정겹다. 구수하네요. 어쩜 이렇게 뭐랄까? 저는 지금 되게 반갑거든요. 이전에 제이데커 리뷰할 때도 느낀 거지만 되게 반가워요. 보는데 왜 이렇게 반갑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쪽에 파이어 소드를 수납하고 있는 사다리가 좀 돋보이는 형태죠. 뭐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안 해도 이렇게 수직으로도 세울 수는 있는데 약간 길이가 안 맞아요. 사다리가 발꿈치보다 깁니다. 그래서 조금 떠요, 뒤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되게 구수하고 투박하면서도 막 합체 조인트 여기저기 보이고 막 그런 모습이네요. 자, 먼저 리뷰했었던 잠깐만, 훨씬 크구나. 제이데커 가지고 왔습니다. 제이데커가 지금 머리 한 개 반은 더 큰데요? 그러면 듀크 파이어 사이즈도 재볼까요? 30cm가 안 되네요. 26cm에서 7cm 사이쯤 되는데 확실히 제이데커 쪽이 더 큽니다. 하긴 어릴 때 만졌던 이런 DX들은 특별히 이런 비율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쓴 모습도 조금은 있죠, 솔직히. 아이들 장난감이겠다, 꽤 과거기도 했겠다. 비클 모드들은 정말 완벽한데 로봇으로 변형 합체했을 때는 조금씩 무너지는 것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파이어 제이데커는 그 중에서도 이 둘이 합체할 때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정말 멋지게만 그려놨기 때문에 좀 왕구랑 많이 다르긴 했죠. 뭐든 간에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은 제이데커도 듀크 파이어도 애니메이션이랑 많이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아예 특정 부분에선 그냥 변형 과정을 애니메이션 속에선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 제이데커 시리즈가 좀 심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듀크 파이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머리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머리 부분도 이마에 장식은 기본적으로 코팅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뿔 같은 건 없지만 귀에 날개 형태의 이런 장식도 달려있다라는 거랑 전체적으로 투구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메탈릭 실버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눈도 보면은 눈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뭐 턱의 기본 디자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좀 미남상이다, 잘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몸통이야 아까 그냥 소방차에서 장식만 추가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장식을 보면은 이제 금색깔 코팅, 가운데는 빨간 색깔 코팅. 그래서 굉장히 멋진 모습이고요. 검은색이랑 이런 바탕은 다 이제 기본 파츠 분할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뿔 달린 듯한 가슴 장식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그 밑에 복부 사운드 스위치는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눌러서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양팔, 이게 듀크 파이어 특 가끔 어깨 관절 부분이 좀 느슨한 애들은 팔이 한쪽으로 처진다. 지금 저는 리뷰하고 있는 게 오른팔은 튼튼하거든요. 근데 왼팔 어깨 쪽이 살짝 느슨하네요. 한쪽이 처져요. 이게 가끔 보면 양쪽 다 처진 그런 것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추억 떠올리기 좋은 그런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양팔은 듀크가 그대로 약간 서 있는 모습, 서 있는 듀크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 뒤에서 보면 그래서 머리 수납되어 있는 공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부터 해서 뒤에는 따로 디테일 없고 깔끔한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골반 쪽은 이제 드디어 노출이 된 거죠. 아까까지는 이 무릎 안쪽으로 수납되어 있던 게 이 골반, 허벅지인데 합체하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무릎 관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스커트의 형태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죠. 그리고 뒤쪽은 뭐 특별히 디테일이 더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오금 부분에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허벅지 자체는 얇고 두껍습니다. 아니 얇고 두껍다가 뭔 소리예요?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보면 얇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두껍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튼실해 보이죠? 아주 단단해 보이는 허벅지인데 앞에서 보면 좀 가녀린 느낌도 좀 있다. 그리고 무릎 장식도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릴 때는 여기까지 변형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작고 디테일한 부분인데 하냐 안 하냐의 차이 은근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무릎 장식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다리는 아까까지 차량의 바닥이었던 게 바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 제이데커로 합체하기 위한 조인트들이 바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연장 스위치는 뒤로 갑니다. 종아리로 갔죠. 그리고 이렇게 합체하면서 노출된 양증맞은 발 부분도 뭐 깔끔하게, 뭐 추가적인 패널 라인은 없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네 그렇죠, 하체 가동은 거의 없다 봐야겠죠, 이번에도. 그리고 허리 회전도 당연히 없고요. 팔 정도입니다. 듀크도 제이데커랑 비슷하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튼튼한 라쳇으로 아주 튼튼하게 촥촥촥 하면서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옆으로 드는 거 할 수 있을 듯 했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팔 회전도 따로 있지 않아서 팔꿈치는 진짜 앞으로 들어서 팔꿈치 살짝 굽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나마 이렇게 어깨 외장은 살짝 V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정도? 근데 놀랍게도 대반전 하나, 다리를 벌리는 거 정도는 된다. 이제 변형 기믹 때문이라도 다리가 옆으로 움직이잖아요. 심지어 튼튼한 라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허벅지 회전 같은 건 없어도 최소한의 다리 벌리기 정도는 된다. 그 정도 하체 가동도 약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다리 각도는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차려 타는 게 낫긴 합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또 놀라운 점, 팔을 그대로 들어서 팔꿈치는 안으로 굽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도하는 듯한 자세는 취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대로 파이어 소드. 그 와중에 파이어 소드 엄청 길어가지고 본체보다 월등히 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하죠? 무슨 엄청 길죠? 야, 이게 실제로도 내보면 정수리보다 좀 더 길어요. 조금 더 길어요. 아주 크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종 뭐 사진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파이어 소드를 들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팔꿈치를 굽혀서 마치 맹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검을 치켜 들고 요런 느낌도 꽤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베스트 앵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모습 같습니다. 검이 좀 화면 앞쪽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얼굴이 살짝 보이는 요런 구도 상당히 멋지다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소드를 떼고 오른손에는 파이어 드릴, 그리고 왼손엔 파이어 암 장착을 해주면 나름 또 자체적인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데커가 있다면은 제이버스터를 가지고 와서 제이버스터가 아니라 파이어버스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경봉도 손 구멍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들려줄 수 있고요. 좀 더 다양하게 포즈를 취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손오공에서 발매한 DX 듀크 파이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듀크 파이어의 리뷰지만은 이후에 서로 합체하는 파이어 제이데커 리뷰를 별도로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제로겠어요. 안녕, 바보시!